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긴 하였어도 이 젊은이들에게 호주 이님이 자랑스럽냐고 물었더니 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호주의 날은 그냥 공휴일이다. 하나, 둘.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도만 좀 다르지 살기 힘들다, 빡시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돈 좀 있다는 부자들은 되려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산 부자인 지나 라인하트, 앤드류 포레스트,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해리 트리고버프가 대표적 인물로 이 양반들은 시간에 1.5밀리언 달러, 150만 불 정도 버는 상황인데 이거는 2020년과 비교해서 더블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포함해서 호주 억만장자들 다 조사해보면 2020년과 비교하여서 70% 정도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옥스팜은 이번 7월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 감세안을 포기하고 또 동시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호주 세금 시스템을 30%로 동일화하면서 글자 그대로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소득세 줄여주는 것인데 하나, 둘. 어떻게 보면 요즘 상황에서는 부의 분배가 공정히 이루어진다, 보기 어렵다라는 옥스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부자들에게는 2에서 5% 재성 규모에 따라서 누진세 적용한다면 매년 32빌리언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도 돈이라면 1년에 7만 5천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7월 1일부터는 소득세율 37% 구간이 없어지면서 연간 소득 4만 5천 불 아래로는 19%, 4만 5천에서 20만 불 사이는 30%. 하나, 하나, 둘. 그리고 2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45%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나도 45% 내고 싶다. 하나, 둘. 2023년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기존의 살림살이 규모를 줄여보려는 다운사이저들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살던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는 거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도 문의가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자율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저주택 구매자나 투자를 위한 구매자 문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 아, 하나, 둘. 여기서 지난 2003, 하나, 둘. 여기서 지난 2023년 멜번에서 다운사이저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지역 5군데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우스뱅크.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강 건너편에 바로 시내가 있어서 멜번 시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강북 지역보다는 비교적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주변에 예술구역, 뭐 크라운, 새롭게 잘 조성된 식당가 등 멜번의 새로운 기류를 느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24시간 콘시어지 서비스가 있다든가 아파트 내 각종 의료시설이 있다든가 하는 고급 아파트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하나, 둘. 다음은 알마데일. 뭐 여기는 뭐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락보다 더 부자 동네입니다. 원래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 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살던 집 팔아서 남긴 돈으로 이제서야 이 동네에 입성하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하이스트리트 쪽의 쇼핑가와 풍부한 녹색 공간,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등이 그 이유로 뽑혔습니다.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 다음은 멜번 아니라 뭐 호주에 사는 사람 다 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브라이튼. 바다가 가까운 동네를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동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심으로 이동을 간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매일 무슨 리조트에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다운사이저를 위한 주택 공급이 너무도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전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 둘. 다음은 좀 의외인데 멜번 시내 북쪽에 위치한 브런스위크. 아까 이야기한 다른 동네야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브런스윅은 진짜 의외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부티크숍도 많이 생겼고 식당이나 카페 등도 더 많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식당이나 카페가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것들을 안아주는 포용성이 큰 커뮤니티, 인클루시브니스, 그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실제 많은 다운사이저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글렌 아이리스.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더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 위치는 멜번의 중간이라고 봐도 되는 동네입니다. 뭐 사통팔달이라 그러나 뭐나 그러나 뭐 젊은 가족들도 많이 사는데 주변에 사립학교도 많다 보니까 꽤 사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로의 이동도 용이하고 고속도로도 있어서 직접 운전해도 시내로 금방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공원이 많은 동네에 가로수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편한 동네입니다. 인근의 캠버웰이나 체스턴 쇼핑도 편한 지역이다 보니까 꽤 인기가 있고 요즘 공급도 그나마 원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반장이 은퇴하면 살고 싶은 동네는 멜번 CBD 한복판 아니면 포트 멜번 아니면 칼튼 이런 동네입니다. 하나, 둘. 보건부 분석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한 전자담배 처방전 제도로 인해 45만 명이 처방전 받겠다고 GP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의사 만나는 횟수가 거의 100만 번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벌크빌링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만나는 것에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많은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그냥 담배 흡연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암 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나, 둘. 의사 방문 비용으로 총 52.1 밀리언 달러가 소모되고 그러니까 5,210만 불 소모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충전용 전자담배가 뭐 150불 정도 하여서 1년에 전자담배 구입에는 67.5 밀리언 달러 6,750만 불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민트, 멘솔, 뭐 니코틴 뭐 이 정도 선택폭이 있어서 뭐 딱히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진 일회용 전자담배는 망고 맛이나 솜사탕 맛 뭐 이런 거 있다는데 20불에서 40불 정도 한답니다. 하나, 둘. 2021년 1월 1일부터 처방전 없이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혹은 처방전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자 숫자가 13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꼴랑 7만 명만 처방전 받아 구입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암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보건부 판단은 200명만 담배 끊게 된다 해도 이번 새로운 규제에 투입된 60 밀리언 달러 세금이 제대로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을 하는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 특히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 있으면 시간당 몇 명씩은 단속이 가능할 텐데
과연 누가 이렇게 단속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